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포럼 게시판을 추가하는 방법과 사용자 프로파일 페이지를 만드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럼 게시판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처럼 어떤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고 댓글로 토론을 하는 형태인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였으나 요즘은 블로그 포스팅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기본 포스트의 단점은 일반 사용자가 글을 포스팅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비비프레스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일반 회원들도 포스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플러그인은 메이크업 뷰티 테마 소개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회원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버디프레스까지 조합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 메뉴로 이동해서 비비프레스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게시판 관련 플러그인 중에는 가장 유명한 플러그인인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엘리먼트 킷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엘리멘토 애드온 플러그인으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애드온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엘리멘토 기본 기능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비프레스가 설치되면 메뉴에 포럼, 토픽, 리플라이 3개의 메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럼은 게시판, 토픽은 게시글, 리플라이는 댓글입니다. 포럼 메뉴로 이동합니다. Add New 버튼을 누르고 포럼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면 생성한 포럼 게시판 페이지에 게시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상위 링크인 포럼을 클릭해 보면 생성된 게시판 리스트가 나옵니다.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 게시판에 토픽, 즉 게시글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없다고 에러가 나네요. 한참 헤맸는데 타이틀을 이곳에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드민이 아닌 일반 회원도 토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의 경우 대시보드 토픽 메뉴에서도 토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럼 게시판을 우측에서 지정해주면 그 게시판에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토픽을 몇 개 더 추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게시판처럼 게시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포럼을 사이트 메뉴에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뉴 좌측에 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안 보인다면 스크린 옵션에서 포럼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에서 뷰 올 탭을 클릭해서 포럼을 체크하고 추가하면 전체 게시판 리스트를 보여주는 메뉴가 됩니다. 만약 어느 특정 페이지에 게시판을 보여주고 싶다면 숏코드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리멘토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숏코드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숏코드를 복사한 뒤 제너럴에 있는 숏코드를 추가하고
복사한 숏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숏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은 엘리멘터를 활용해서 페이지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설치했던 엘리멘트 킷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만 사용하고 그 아래 포럼 숏코드가 나오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면 처음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으로 포럼 페이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타이틀만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취향대로 페이지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페이지이기 때문에 메뉴는 해당 페이지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같은 포럼 리스트를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숏코드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만들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팅스 아래 포럼으로 이동하면 비비프레스의 각종 잡다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본인의 취향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아래쪽에 보시면 포럼 루트 슬러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URL에 추가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 사이트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설정하지 마시고 게시판 용도와 일치하는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반 회원들 관점에서 어떻게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드민 분인데 5명의 회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저 1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유 게시판으로 이동하면 게시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댓글을 달 수 있죠. 댓글을 달면 문제없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도 훌륭하지만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디프레스라는 플러그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실제로도 비비프레스, 버디프레스를 세트로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일반 사용자인 유저 1으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 화면으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프로파일 사진을 업로드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테러 수준이죠. 방금 설치한 버디프레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프로파일 사진을 사용하려면 자기네들이 만든 그라바타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는데 웹사이트 만드는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짜증나는 일이죠. 버디프레스를 사용하면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tended Profile 탭에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화면이 아닌 프론트엔드에서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카메라로 바로 찍을 수도 있는데요. 이름이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댓글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사진과 이름이 나오면서 훨씬 깔끔해졌죠. 이번에는 댓글이 아니라 토픽을 추가해 볼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동작하죠. 버디프레스가 설치되면 이 플러그인은 멤버스와 액티비티라는 두 개의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멤버스 페이지는 멤버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액티비티는 그 멤버의 활동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제 유저 2로 접속해서 프론트엔드에서 프로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저 2 프로파일 탭으로 이동해서
Change Profile Photo 탭을 누릅니다. 이곳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업로드하고 크롭 버튼을 누르면 프로파일 사진이 바뀝니다. 커버 이미지는 프로파일 사진 위쪽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로파일 옆에 노티피케이션 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있으면 알려줍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들의 일반적인 기능이죠. 유저 1한테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퍼블릭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보낼 메시지를 입력하고 포스트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유저 1으로 접속해보면 수신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SNS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멤버스와 액티비티 페이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러그인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디프레스 빌더 포 엘리멘토를 검색해서 설치해 줍니다. 버디프레스 빌더 메뉴에서 템플릿 탭으로 이동합니다. 프리 스타터 템플릿이 있는데 임포트 해줍니다. 임포트가 성공했다면 프론트엔드 멤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진 디자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의 장점은 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단 메뉴에서 멤버스 디렉토리 스타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적당한 페이지 템플릿을 찾아서 디자인해 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뷰 페이지 메뉴는 엘리멘토 프리뷰 형식으로 보여주네요. 멤버스 페이지로 직접 이동해서 수정된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각 멤버의 프로파일 페이지도 기본 버디프레스에 비하면 훨씬 깔끔해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